안녕하십니까. 둥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둥지과학교실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있는 분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자연과학에 대한 교양과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둥지과학교실은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동영상 함수의 기초에 이어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영상 함수의 정의와 분류를 보지 않은 분은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에 카드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함수의 내용은 매우 넓고 광범위한데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은 지난 시간 동영상에 이어서 함수의 그래프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함수의 그래프에서 오늘 다룰 주요 내용은 함수의 그래프가 반드시 존재하는지, 존재하는 그래프가 연속인지 살펴보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구하여야 하는 점을 알아보고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평면의 도형이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만든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내는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정의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역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개별 함수의 그래프로는 다항 함수 중에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항 함수와 분수 함수, 무리 함수의 그래프와 절대값 부호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는 실수 체계 안에서 실수 집합과 실수 집합의 대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의역의 원소가 실수이고 공역의 원소가 실수입니다. 두 실수 집합 사이의 함수 관계는 2차원 직교 좌표계를 이용하여 유클리드의 2차원 평면에 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의 실수를 X축의 수직선으로 표시하고 공역의 실수를 Y축의 수직선으로 표시하면 함수 관계의 대응을 평면에 점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함수 f가 실수집합 x에서 실수집합 y에 대응될 때 x와 y의 원소 xy에서 y = fx가 성립합니다. 이 관계를 2차원 직교 좌표계를 이용하여 평면에 표시해 보면 x축을 정의역의 독립변수로 정하고 y축을 공역의 종속변수로 정하면 붉은 수의 대응은 붉은 점으로 표시됩니다. 노란 수의 대응은 노란 점으로 표시되고 파란 수의 대응은 파란 점으로 표시됩니다. 이같이 함수의 대응 관계를 모두 표시한 점들의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함수의 그래프라는 함수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직선이 아니고 점들의 집합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의 기하학적 표현이고 정의역이 연속수인 실수이면 그래프도 연속수인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실수 체계에서 성립하는 함수는 모두 평면에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함수 그래프의 존재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존재성이 이해가 되었나요? 수직선에 대해서는 근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응하는 점들을 모아둔 점의 집합인 그래프가 연속이 되는지 불연속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클리드의 정의에 따르면 점은 위치만 있고 부분이 없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평면에 있는 점의 집합이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리수를 무한히 모아도 연속이 되지 않고 두 개의 유리수는 절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함수의 그래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역에 있는 독립변수에 종속되어 정해집니다. 독립변수 하나에 점 하나가 대응되는 것이죠. 만약 독립변수를 이루는 수가 실수이면 독립변수는 연속이 되는데, 그러면 실수에 대응하는 종속변수를 이루는 수도 연속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무한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어서 직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일단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 수직선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그림처럼 실수축 XY를 가진 2차원 직교 좌표기에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y = fx = 2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구해 보겠습니다. 독립변수 1, 2, 3에 대응하는 값이 2, 4, 6이므로 함수의 그래프 평면 위에 해당하는 세 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하는 정의역 간격 1에 대응하는 간격의 크기가 루트 5로 2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간격 1에 속하는 연속하는 수에 대응하는 점들을 모두 모은 그래프의 점도 연속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직선이 될 수 있을까요? 대응하는 간격이 2배보다 크므로 당연히 연속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속이 됩니다. 간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연속이 되는 것은 실수와 같은 연속 무한의 성질 때문입니다. 무한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 동영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직관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연속 무한은 크기에 관계없이 그 농도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연속한 1의 간격에 대응하는 루트 5의 간격도 무한연속으로 농도가 같아서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요.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실변수 실함수는 반드시 2차원 평면에 그래프가 존재하고 그 그래프는 항상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존재성과 연속성은 함수에서 매우 중요한 성질이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변수 실함수의 그래프는 연속된 선으로 표현되므로 직선이나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곡선은 연속이므로 부드러운 변화를 보입니다. 부드러운 변화에 대해서도 증명하지 않지만 직관으로 받아들입니다. 곡선 그래프를 좌표계에 표시하면 일반적인 변화 형태는 그림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형태의 일부분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프가 올라가다 내려가는 형태를 위로 볼록이라고 하고, 반대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형태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특별한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는 이름이 있는데, 볼록한 부분의 끝점을 극점이라고 하며, 위로 볼록한 끝점은 극대점, 아래로 볼록한 끝점은 극소점이라고 합니다. 또 정의역의 값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도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합니다. 또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y축의 절편이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x축의 절편이라고 합니다. 또 아래로 볼록 구간에서 위로 볼록 구간으로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이러한 점들을 알면 그래프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표현한 그래프를 개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함수의 그래프는 절편과 극점, 즉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내는 점이죠. 변곡점, 발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들 값을 그래프에 표시하여야 완성된 그래프의 개형이 되므로 이 같은 특별한 점들을 찾아내어 개형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정확한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임의의 함수 fx의 그래프에서 x축의 절편을 구하기 위해 함수값 y가 0이 되는 점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y = fx에서 y에 0을 대입하면 0 = fx, 이항을 하면 fx = 0이 됩니다. 그런데 fx = 0은 앞에서 살펴본 방정식의 표준형 표현식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수의 대응을 표현하는 함수 관계에서 하나의 대응을 표현하는 수식을 만들면 방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수 관계에서 특정한 함수 값에 대한 개별 대응은 방정식이 되고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근이 정의역 원소 x의 값이 된다는 것이지요. y = fx에서 함수값을 0이 아닌 특정한 상수 c로 두는 경우에도 대응에 해당하는 정의역 x의 값을 그림처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식으로 표현하면 c = fx, fx-c = 0으로 방정식의 표준형이 됩니다. 물론 방정식의 표준형을 구성하는 좌변의 식이 모두 방정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항 방정식, 분수 방정식, 무리 방정식과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의 좌변은 함수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는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므로 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방정식이 모두 함수 관계를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평면 좌표에 있는 선이 모두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면에 있는 직선은 모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지만 곡선 부분이 함수가 되는지 여부는 함수의 정의에 따라 1대1의 대응이 되는지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그림처럼 좌표계에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y축과 평행한 막대를 x축을 따라 평이동 시켰을 때 전체 정의역 구간에서 만나는 지점이 한 곳만 있으면 이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아니죠. 이 곡선은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하지만 좌표계의 곡선이 그림처럼 되어 있을 때 y축과 평행인 막대를 x축에 따라 평이동 시켰을 때 세 점이나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으면 이 곡선은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므로 함수의 그래프가 되지 못합니다. 또 x축과 평행한 막대를 y축에 따라 평행으로 이동하였을 때 전체 y축 구간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지역이 공역이 되고 1대1 대응을 하므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역함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동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평이동하는 결과로 만들어진 그래프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시간에 함수의 평행이동이라고 하여 함수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데 함수식을 만드는 방법을 외우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는지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처럼 좌표계에 임의의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빨간색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은 평행이동하여 좌표계에 놓여 있는 빨간색의 새로운 그래프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인지 그래프가 표현하는 새로운 함수식 gx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목표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죠. 새 함수식 gx는 빨간색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p-x-y-에 대응하는 x축 위의 점 x-와 y축 위의 점 y-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것이 함수식 x-와 y-의 관계를 표현하는 gx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x-와 y-는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함수 fx에 종속되어서 값이 정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P'점을 y축 방향으로 b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fx 위의 임의의 점 px, y에 대응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빨간색 그래프는 원래 함수 y = fx를 평행이동하여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이 종속된 관계에 맞추어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 gx를 구해보면 그것이 바로 함수식 gx가 되는 것이죠. 점 P'와 점 P의 관계에서 라지 x-a = 라지 x, 라지 y-b = 라지 y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스몰 x와 스몰 y는 fx를 만족하여 하므로 원래 함수식 y = fx에 대입하면 라지 y-b = f 라지 x-a가 됩니다. 이 식이 원래 함수식에 종속된 x-와 y-의 관계식으로 좌표계에 맞추어 식을 정리하면 새로운 함수식 gx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수 x-와 y-는 새로운 함수 gx에 대응하는 임의의 변수이지만 좌표계는 동일한 좌표계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세요. 좌표계가 바뀐 것이 아니고 좌표계는 같은 좌표계입니다. 그러므로 좌표계의 축변수로 변경하고 새 함수로 표기를 바꾸면 y-b = gx-a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함수의 표준형으로 변경하면 y = gx-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런데 함수 표현문자 g는 임의의 함수 표현문자 f로 변경하여도 의미는 바뀌지 않으므로 y = fx-a 플러스 b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이 최종적으로 직교좌표계 x, y에 표시된 빨간색 그래프를 표현하는 함수식이 됩니다. 평행이동한 크기만큼 뺀 값을 x, y에 대입하면 된다고 외우고 있는 식이죠. 새로운 함수식에서 중요한 사항은 좌표계가 변하지 않고 원래의 좌표계와 같으므로 원래의 함수와 같은 축변수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역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좌표계에 임의의 함수 fx가 그래프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는 실수집합 R에서 실수집합 R로 대응되는 함수로 집합의 원소에 대한 좌표축 변수 x, y에 대해서 yf = fxf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첨자 f는 함수 f에 대한 축변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y축과 평행한 막대가 평행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점에서 만나므로 역함수가 정의되지 않는데 극점을 경계로 해서 두 개의 함수로 나누면 각각의 함수는 한 점에서 만나므로 두 개의 역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각각의 함수로 생각하는 것이죠. 먼저 오른쪽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역함수도 공역과 지역이 같지는 않아도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이므로 역함수를 g로 표기하면 r에서 r로 가면서 g = f-1, 즉 f 인버스의 관계에 있고 좌표축 변수 x와 y에 대해서는 yg = gx의 g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하는 과제는 역함수 g를 축 변수 xg와 yg의 관계식으로 구하는 것이죠. 평행이동할 때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함수 g의 축 변수 xg와 yg는 원래 함수의 값에 종속되므로 원래 함수의 역함수 관계에 따라 관계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xy에 대응하는 역함수의 대응점을 p-x-y-라고 하면 역함수의 정의역 값 x-는
원래 함수의 치역의 값 y이고 y의 값에 대응하는 역함수의 값 y-는 원래 함수의 정의의 값 x가 되므로 p-의 좌표 x-와 y-는 원래의 함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죠. 역함수의 그래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원래의 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어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관계에 따라 역함수식을 구해보면 yg = gxg에서 축변수 xg, yg 사이의 관계식은 yf = fxf의 관계식에 종속되므로 관계에 따라 대입하면 xg = fyg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xg, yg는 역함수 g의 축변수이므로 yg로 정리하려면 함수 f를 물려야 합니다. 그러면 yg = f 인버스 xg가 되죠. 이 시기 수학 시간에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역함수는 변수 xy를 바꾼 다음에 y로 정리한 식이 된다고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가 잘 이해되었죠. 왼쪽 함수의 역함수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원래 함수 y = fx 위의 점 qxy가 역함수 위의 점 qx-y-에 대응합니다. 원래 함수의 그래프 위의 모든 점에 대해 역함수 대응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과 같이 y = x의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원래 함수는 y = x제곱 플러스 원래 함수를 y =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이 함수의 역함수는 역함수의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사이의 관계식을 원래 함수에 종속시켜서 구하면 되는데 역함수의 조건에 따라서 역함수의 독립변수 x는 원래 함수의 종속변수 y이고 역함수의 종속변수 y는 원래 함수의 독립변수 x이므로 원래 함수 y = x제곱 플러스 1의 x의 역함수의 y를 대입하고 원래 함수 y의 역함수의 x를 대입하면 역함수의 변수 x와 역함수의 변수 y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종속변수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 =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되지요. 여기서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은 원래 함수의 오른쪽 부분에 대한 역함수이고 y =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은 원래 함수의 왼쪽 부분에 대한 역함수입니다. 역함수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역함수의 그래프가 y = x의 선대칭인 성질은 매우 중요하므로 여기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좌표 평면에 함수 y = fx의 그래프와 fx의 역함수 y = 인버스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fx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응하는 역함수 그래프의 점을 P'라고 하면 P의 Y좌표는 P'의 X좌표와 같고 P의 X좌표는 P'의 Y좌표와 같고 사이각이 직각으로 같으므로 두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흰색 빗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Y = X의 직선은 축 사이의 각을 2등분하므로 같은 각에서 같은 각을 뺀 나머지 각은 같습니다. 그러면 점 P와 P'를 이어서 만든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되므로 빨간색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각은 직각이 되므로 점 P와 P'는 직선 Y = X에 대해 선대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대칭이므로 P와 P' 점을 잇는 직선과 Y = X가 직교하고 빨간색 길이가 같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개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1차 함수의 가장 간단한 기본형은 1차 항의 개수가 1인 Y = X입니다. Y = X의 그래프의 개형을 2차원 평면의 직교 좌표 위에 그려보면
x 이꼴 1, 2, 3일 때 함수값도 1, 2, 3이 되어 그래프의 세 점이 정해집니다. y축의 절편은 정의역 x의 값이 0일 때의 함수값이므로 0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세 점은 x축의 변화량에 대한 y축의 변화량의 비값이 1로 같아서 한결같이 놓여 있으므로 y = x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유클리드가 정의한 직선이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차항의 개수가 a인 y = ax의 그래프도 x = 1, 2, 3에서 3일 때 함수값도 a, 2a, 3a가 되어서 그래프의 세 점이 정해집니다. 이 세 점도 y축의 변화량 x에 대한 x축의 변화량에 대한 y축의 변화량의 비값이 a로 같아서 또한 직선이 될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또 x가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면 함수값도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면 함수값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직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x축의 변화량에 대한 y축의 변화량의 비값을 문자수 k로 나타내고 직선의 기울기라고 구분합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유클리드 도형에서 x축 기준의 각의 크기를 나타내지요. 직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 값이므로 비례상수라고도 합니다. 또한 그래프 작성에서 드러나듯이 1차 함수에서 기울기나 비례상수는 1차항의 개수 k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차 함수 그래프를 변형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수의 변형입니다. 1차 함수 y = kx에서 1차항의 개수인 k값이 기울기를 나타내므로 k값이 변하면 그래프의 개형도 달라집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x축으로부터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이므로 그림처럼 k값이 1이면 직교 좌표계의 x축으로부터 기울기 각이 양의 각으로 45도인 빨간색 직선이 됩니다. k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45도 직선에 미치지 못하는 45도 직선과 x축 사이에 있는 노란색 직선이 되겠습니다. k값이 1보다 점점 커지면 y축 방향으로 점점 많이 기울어서 파란색 직선이 되고 k가 무한대에 가까이 가면 그래프는 y축에 접근합니다. 또 k가 음의 수가 되는 경우에도 k-1인 경우는 기울기가 음의 각으로 마이너스 45도인 빨간색 직선이 됩니다. k값이 -1보다 크고 k-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5도 직선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45도 직선과 x축 사이에 있는 노란색 직선이 됩니다. k값이 -1보다 점점 작아지면 y축 방향으로 점점 많이 기울어서 파란색 직선이 되고 k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는 y축에 접근하지요.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 k = 델타 x분의 델타 y이므로 x = 1인 직선에 대해서 y값이 기울기를 정한다고 이해하면 직선의 방향과 정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평행이동 변형입니다. 그림처럼 평면 직교 좌표계에 y = k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y = kx의 노란색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빨간색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표현하는 함수식은 y = kx에 종속되어 있고 종속 조건을 반영한 함수식은 y = kx-a가 됩니다. 이 함수식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표현하는 함수식으로 그래프를 보고 함수식을 구한 것입니다. 반대로 주어진 함수식 y = kx-a = kx-ka, 예를 들어서 y = 2x-4에서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가 1차 함수이므로 직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형에서 직선은 직선 위에 두 점을 알면 직선을 구할 수 있으므로 함수를 만족하는 두 점을 구하면 그래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구할 수 있는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면 그래프를 구할 수 있으므로 절편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x절편은 y = 0일 때의 방정식의 근이므로 kx-a = 0의 방정식을 풀면 x = a 또는 주어진 함수에서는 x = 2를 얻습니다. 또 y절편은 x = 0일 때의 방정식의 근이므로 y = -ka 또는 -4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프는 두 점 a와 -ka를 잇는 직선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주어진 함수 y = 2x-4를 평행이동한 식의 형태 y = 2x-2의 형태로 변경하여서 y = 2x를 x축 방향으로 a2만큼 평행이동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평면 직교 좌표계에 y = k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y = kx의 노란색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빨간색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표현하는 함수식은 y = kx에 종속되어 있고 종속 족구를 반영한 함수식은 y-b = kx가 되겠습니다. 이 식의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가 표현하는 함수식을 구한 것이죠. 반대로 주어진 함수식 y-b = kx, y = kx 플러스 b, 예를 들어서 y =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것은 주어진 함수가 1차 함수로 그래프가 직선이 되므로 앞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x절편과 y절편을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x절편은 y = 0일 때의 방정식의 근이므로 kx 플러스 b = 0의 방정식을 풀면 x는 -k분의 b 또는 -2분의 3을 얻습니다. y절편은 x = 0일 때의 방정식의 근이므로 y = b 또는 3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프는 두 점 -k분의 b와 b를 잇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어진 함수 y = 2x 플러스 3을 평행이동한 식의 형태인 y-3 = 2x나 y = 2x 플러스 2분의 3으로 변경하여서 y = 2x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여 구하거나 x축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하여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x축과 y축 두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평면 직교 좌표계에 y = k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y = kx의 노란색 그래프에 붉은색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음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빨간색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표현하는 함수식은 y = kx에 종속되어 있고 종속 족구를 반영한 함수식은 y-b = kx 플러스 a가 됩니다. x축 방향이 음의 방향이므로 부호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이 식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가 표현하는 함수식을 구한 것이죠. 반대로 주어진 함수식 y-b = kx 플러스 a 이항을 하면 y = kx 플러스 ka 플러스 b, 예를 들어서 y =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가 1차 함수로 직선이 되므로 앞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여 그래프를 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함수는 기본행을 평행이동한 식 y = 2x 플러스 1 플러스 1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x절편은 y = 0일 때의 방정식의 근이므로 kx 플러스 ka 플러스 b = 0의 방정식을 풀면 x는 -k분의 ka 플러스 b 또는 -2분의 3을 얻습니다. 또 y절편은 x = 0일 때의 방정식의 근이므로 y = ka 플러스 b 또는 3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프는 두 점 -k분의 ka 플러스 b와 ka 플러스 b를 잇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성질에 익숙해지도록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1차 함수 직선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함수식을 구할 때는 방정식을 풀어서 바로 구합니다. 1차 함수의 일반행은 y = kx 플러스 a로
개수 a와 b 값만 알면 함수식을 완성할 수 있죠. 미수 두 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하여 풀면 되므로 필요한 것은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은 함수식을 표현한 것이므로 식에 값을 대입하면 함수식이 성립하여야 하므로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프 위의 두 점에 대한 좌표를 알면 함수식을 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림처럼 주어진 그래프의 XY 절편이 각각 X1, Y1이고 Y1이면 절편은 그래프 위에 점이 되므로 함수식을 만족합니다. 일반행의 절편의 좌표 X1, 0과 0, Y1을 대입하게 되면 X절편을 대입하면 0 A X1 플러스 B가 되고 Y절편을 대입하면 Y1 B가 되지요. 1식과 20을 연립하여 풀면 A는 마이너스 X1분의 Y1, B는 Y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일반 함수식에 대입하면 Y 마이너스 X1분의 Y1, X 플러스 Y1이 되고 이 식이 구하는 함수식이 됩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죠. 기울기 앞에 음의 부호가 붙어 있는 것은 X1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양수의 값이 되어 위로 올라가는 직선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절편이 아닌 일반적인 점 X2, Y2와 X3, Y3가 주어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좌표를 일반식에 대입하면 Y2 AX2 플러스 B, Y3 AX3 플러스 B의 연립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으므로 이 방정식을 풀어서 미지수 AB를 구하면 Y X2 X3분의 Y2 Y3 X 플러스 X2 X3분의 X2 Y3 X3 Y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함수식을 보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거나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함수식을 구하는 문제로 나뉘는데 함수의 형태에 관계없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함수와 관련된 그래프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정의역이 실수이고 공역이 실수인 실변수 C함수는 반드시 2차원 평면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 그래프는 연속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래프를 개형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개형에는 X, Y축의 절편과 극대값과 극소값 같은 극값, 볼록 형태의 방향이 변하는 변곡점, 발산 여부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개형이 완성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함수의 대응 관계를 함수의 대응 관계를 하나의 대응에 대해 특정하게 되면 함수식이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그래프가 표현하고 있는 함수의 함수식을 구하는 원리를 알아보고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역함수가 y x의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여러가지 함수 중에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마치지 못한 함수들의 그래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수의 그래프를 끝으로 기초수학 강의를 마치고 논전기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